미국 펜싱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도에서 2도 염자가 전체 부상의 52%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부상 부위로는 무릎, 그리고 허벅지, 발목 순으로 많으면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펜싱 선수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저는 펜싱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최근 몇 경기를 지켜봐온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순발력이 떨어지면 좋은 성적 내기가 힘들다. 그 부신 피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게 부상도 더 일으킬 수 있고 더 아플 수 있다. 회복도 느리다. 이걸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 선수들이 관심 있는 통증 구조 쪽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스포츠학 우리 박트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전공을 그래도 근교육계 쪽으로 했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접 가서 펜싱 선수를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랑 왼쪽 허벅지가 완전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게 느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비대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체는 튼실한데 상체가 좀 완전 얇고 부실하고 그게 거의 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런지 자세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밸런스 비대칭성 동작이 많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일단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 중에는 이제 젊었을 때 펜싱 선수로 활동했던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 이상이 되셨는데 아직도 비대칭이 남아있어요. 그 나이가 60대가 되셨는데도 20대 때 잠깐 이렇게 펜싱을 했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오래 가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허벅지 차이가 나고 한쪽 다리만 계속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의 그 차이가 엄청 심해요. 지금도 걸을 때. 그래가지고 이런 비대칭성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하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펜싱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도에서 2도 염자가 전체 부상의 52%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부상 부위로는 무릎, 그리고 허벅지, 발목 순으로 많으면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육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염자가 일어나고 삐는 거죠. 삐는 게 일어나고 그게 무릎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평상시에 펜싱을 하고 와서도 내가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좀 밸런스가 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좀 하고 가장 우리 부상이 많은 부위 지금 나왔잖아요. 그쪽의 근육과 인대와 뭐 이런 것들이 건강하면은 부상이 덜 오겠네요. 부상 덜 오죠. 이게 일반적인 펜싱 동작으로는 근력 운동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따로 부상 예방을 위한 근력 운동은 따로 병행을 해야 되고. 근데 몸이 힘드니까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그 또 따로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펜싱을 하고 왔는데 이제 비대칭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혼자 막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거는 저도 학교를 다 해봤지만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이 그건 쉽지 않아요. 대학생들도 못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 롱런한 선수들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NBA 선수 중에서 30대 후반에서도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해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롱런의 비밀은 저거네. 자기 관리를 통한 부상 예방.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이제 그 약간 시즌이 있고 골프도 비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 운동도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롱런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선수들이 그냥 쓰는 펜싱 동작만 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따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펜싱 하는데 지금 여기 손가락 끝이 세 번째 손가락 끝이 저리 돼. 아니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고. 어깨가 완전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 여자 선수들이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 다. 사실 이게 제대로 돼야지 자신감은 나오고 이 자세가 마음도 바꿔요. 자세가 감정도 바꾸고 이게 실제로 다 밝혀진 거야 과학적으로. 그게 왜 문제냐면 원래 삼각근을 이렇게 팔을 들 때 쓰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게 승모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걸 결국은 피로도가 올라가면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가 없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잔다고 했잖아요. 그냥 너무 피로하니까. 그 아침에도 좀 더 자려고 그냥 자다가 아침에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식단도 너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인스턴트 음식도 막 먹고,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은 공부도 병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인스턴트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순발력을 하는 근파워 운동이랑 몸통에 이렇게 중심을 잡는 코어 운동, 제대로 된 밸런스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다 골고루 병행을 해야지 이런 부상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을 봤거든요. 펜싱을 찌를 때 런지 동작을 많이 하는데 앞쪽에 있는 골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을 일단
많이 쓰게 되고, 이 뒤쪽 다리는 이제 허벅지 뒤쪽을 피는, 이제 엉덩이 근육 피는 운동이랑 무릎 피는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팍 차야 되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선수들이 왔어요. 근데 앞쪽 다리를 고관절을 굴곡시켜야 되는데 이 기능이 완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선수를 이 고관절 앞쪽을 살짝 손으로 눌러보니까 거의 막 비명을 지르듯이 그쪽 관절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잘 돼야 펜싱을 하고 하는 건데 일반 사람보다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들 경기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을 가볍게 재활 운동을 좀 시켜줬거든요. 좀 손으로 잘 쓸 수 있게 풀고 그리고 몇 번 움직일 수 있게 하니까 훨씬 그 전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각도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 나가기 전에 살짝만 건드려주고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운동만 준비 운동식으로 조금만 시켜줘도 그 부분에 부상이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재활이랑 테이핑을 좋아하던데 근데 테이핑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결국 테이핑은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인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테이핑이죠. 이런 게 이게 여기가 강하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강하면 재활이 제대로 됐고 근력 운동이랑 부상 예방 운동이 충분히 됐으면 그 부분에 테이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약하기 때문에 부상이 왔고 부상한 것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 건데 테이핑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거기 저기 선수 중에서 뭐 인천 뭐 어디 선수 한 분은 온몸이 그냥 다 경직돼 있더만요. 유연성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보조 운동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선수 중에 한 명은 왜 발목이 아프냐 그랬더니 팀을 옮겼는데 뭐 재활을 팀 바꾸면서부터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발목이 아프다고. 저는 경기장에서 좀 놀랐던 게 약간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 가면 이제 팀 닥터도 있고 재활 트레이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체계적으로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지 그런 준비 운동도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몸도 잘 풀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펜싱 경기장에는 제가 간 날인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2번 다 시간을 낸다고 냈는데 에페랑 사브로 경기는 많이 못 보고 거의 풀날의 경기만 많이 봤어요. 뭐 에페 사브로도 뭐 비슷하겠죠. 근데 하여튼 많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아픈데도 비슷하고 관절도 굉장히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누르면 너무 뻣뻣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될 텐데 구조적인 면에서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1시간만 몸을 풀어도 좀 괜찮을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선수가 있었냐면 발목이 너무 아프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로 발목에 살짝 걸어주고 관절 가동성 운동을 조금 몇 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경기 끝나고 와서 음료수 사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별로 발목이 안 아팠다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운동만 해도 이런 부상에서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찍는 거 자체가 원래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를 위해서 건강에 대한 거를 저희 유튜브로 올리는데 이번엔 특별히 펜싱인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보고 왔는데 요즘에 뭐 펜싱이 뭐 인기 종목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현실이 진짜 개천에서 용났네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저희들 못 본 또 그게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몸의 상태라든지 구조, 관절 이런 상태에는 교정될 게 엄청 많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만 해줘도 이 선수들의 성적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A 금메달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오면은 저희가 관리 못하니까 근데 또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난 마음은 있는데 몸에 안 따라준다. 방법을 찾아 헤매는데 난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 펜타일 의원을 오세요. 아니면 뭐 전화를 하시고 근데 예약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어떻게 되지? 최민 대표님을 통해서 연락을 그게 하게 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연락하는 방법은 해서 저희가 자막에 올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다려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 선수가 그때 물어봤다 그랬죠. 경기 전에는 시합 전에 뭐 먹어야 돼요? 물어봤는데 이 음식과 운동 능력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틀려요. 그거 몇 가지 음식만 조절해도 성적이 달라진 선수가 그 조코비치 그 선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관리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고치를 느껴보세요. 그것에 기능의학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해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